숨이 턱까지 차올라 나무 둥치에 몸을 기대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내 배낭을 조용히 벗겨주더니 등에 흘러내린 땀을 조심스레 닦아줬어요. 천천히 그 손이 내 허리로 그리고 봉긋한 엉덩이 아래를 감싸듯 받쳐 올렸죠. 괜찮으세요? 하고 눕는 목소리는 떨렸고 내 안에서는 더 오래 묻혀있던 떨림이 먼저 반응했어요. 오므린 허벅지 사이로 젖은 감각이 올라오고 나는 숨도 못 쉰 채 가만히 그에게 기대었죠. 그 순간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금정산보다 더 가파른 황혼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릇황혼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김미정이고 65입니다. 부산 대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6해 전에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침대는 넓어졌지만 잠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사는 데엔 익숙해졌지만 정작 마음은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고 딸은 창원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전화는 오고 문자도 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온기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혼자 차리는 밥상, 혼자 들고 놓는 수저, 혼자 앉은 거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좋아하던 거야. 대답 없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요즘 거울을 잘 안 봅니다. 눈과 주름보다 비어있는 눈빛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화장대 위에 립스틱이 그대로 있습니다. 몇 년째 뚜껑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여자였습니다. 아름답다고, 곱다고, 사랑스럽다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할머니, 아줌마, 노인이라 불립니다. 그 단어들 사이에서 저는 제 이름도 감정도 조용히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실 게시판에서 은비싸나쾌라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60대 이상 매주 토요일 금정산 산행 하산 후 점심 제공. 점심 제공이라는 말에 가슴이 살짝 저릿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일. 그게 그렇게 그리웠던 겁니다. 그 주 토요일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몇 번이고 뒤척였고 새벽이 되자 더는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주방을 한 바퀴 돌고 베란다 화분에 물도 줬습니다. 시계 바늘이 6시를 넘자 슬그머니 옷장을 열었습니다. 분홍빛 등산복.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 입고 그 후로는 접어둔 채 손도 안 댄 옷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색을 참 좋아했습니다. 얼굴이 화사해 보인다. 당신이 제일 잘 어울리는 색이야. 그 말에 웃으며 샀던 옷입니다. 조심스레 옷걸이에서 꺼내 천천히 몸에 맞춰보았습니다. 허리는 예전보다 넉넉했고 팔꿈치 주름은 조금 깊어졌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거울 속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저 같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몇 해째 열지 않은 립스틱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한때는 나갈 때마다 챙기던 색이었는데 이제는 손에 들기만 해도 조금 낯설었습니다. 입술 위에 천천히 올렸습니다. 익숙했던 감촉이 오랜만에 되살아났습니다.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과 익숙한 마음이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도 아닌데 그저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다니 저도 좀 이상한 노인이지요. 지하철을 타고 금정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주변이 분주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 지팡이, 배낭, 모자, 다들 익숙한 듯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서로 알고 지내는 듯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고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빠지지 않으셨네요. 지난번에 무릎 괜찮으셨어요? 그 소리들 속에서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지도 않았고 저 역시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낯선 물건처럼 혼자 다른 색깔로 칠해진 퍼즐 조각처럼 그들 무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이는 소리, 돌기를 오르는 발소리. 저는 마지막 줄에 섰습니다. 배낭을 어깨에 바짝 조이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회색 등산복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키, 자연스럽게 웃는 눈매,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미정 씨 아니십니까? 낮고도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그 이름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속 어디선가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깊었고 제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기억의 문 하나가 살며시 열렸습니다. 해진 운동화에 먼지가 날리던 운동장, 고무공을 찾던 남자아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 연필 좀 빌려줘 하고 말할 때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 그가 그대로 늙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한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은 제 뜻과는 다르게 불쑥불쑥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배낭끈을 살짝 잡아 주었습니다. 그때도 참 조용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시네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눈이 조금 젖었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묻혀있던 이름 하나가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정혜진. 그 이름이 제 입 안에서 천천히 되새김질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햇살이 유독 부드러웠던 이유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산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 웃음소리, 누군가의 지팡이 찍는 소리도 멀어지고 제 귀에는 정혜진 씨의 숨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과 나란히 걷는 것이 처음인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걸어도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공기였달까요? 어느 순간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도 대연동에 사십니까? 네, 아파트 하나 얻어서 혼자 지냅니다.
아, 저는 경성대 근처 원룸 건물 지어서 관리하며 지냅니다. 아내가 죽고 고향에 다시 내려와 지내는데 혼자 살만하네요. 그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였구나. 괜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숨이 찬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없이 제 배낭끈을 다시 고쳐잡아 주었습니다. 이거 자꾸 흘러내리네요. 그 손끝이 등 아래로 닿을 듯 말 듯 움직일 때 저는 고개를 더욱 숙이고 말았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늙은 얼굴에 피가 오르는 게 조금 민망했지만 그 손길이 차갑지 않아 참 이상했습니다. 중턱 즈음 도착했을 때 작은 쉼터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귤 2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요즘은 산에 올 땐 꼭 챙깁니다. 단 게 있어야 힘이 나더라고요. 귤 껍질을 까는 손이 참 조용하고 정갈했습니다. 그 손끝에 예전 어린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귤을 입에 넣었는데 치지도 않고 달았습니다. 왜 그 작은 과일 하나에 그리 마음이 풀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그때 미정 씨가 반장 아니셨습니까? 네, 말수도 없고 소심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시키셨어요. 그런데도 참 잘 어울렸습니다. 책 들고 다니는 모습,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책이 아니라 당시엔 누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조차 생각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산행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자꾸 의식되었습니다. 치마도 아닌 바지인데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게 되고 가방 끈을 고쳐맬 때 등이 휘어지지 않게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하산길은 조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갔지만 신기하게도 그와 함께여서인지 피곤하다는 생각이 덜했습니다. 산 아래가니 쉼터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은빛 산악회에서 준비한 소박한 점심이 있었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따뜻한 미역국. 자리는 자유롭게 앉는 구조였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람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참 다르네요. 국을 뜨던 제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그 말에 무엇인가 가슴 한 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하나, 둘 사람들이 마저 산을 내려갑니다. 저도 사람들을 따라 그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쪽은 유난히 미끄러웠습니다. 낙엽이 비에 젖어 바닥에 바싹 눌어붙었고 몇몇 어르신들도 지팡이에 힘을 잔뜩 주며 걸어 내려갔습니다. 정혜진 씨는 제 옆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간간히 길 옆 작은 돌멩이를 치워주고 뒤처진 저와 발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바위 턱에 제 발끝이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고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허리를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혜진 씨였습니다. 그의 두 손이 제 허리를 받쳤고 등과 옆구리로 그 사람의 온기가 고스란히 밀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고 저는 그에게
몸을 기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순간 어딘가 속이 비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작은 지팡이를 꺾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잡고 내려가세요. 저는 뒤에서 받을게요. 받는다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아릿하게 들렸습니다. 하산 후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무사했지만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 그 사람의 숨결, 그 순간의 온기, 그것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씻지도 않고 그대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몸이 욱신거리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안에 밀려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괜찮은 걸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괜히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반응도 그려졌습니다. 엄마가 그 나이에 연애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소리들이 입 밖에 나지도 않았는데 제 머릿속에서 먼저 울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썼다 지웠습니다. 오늘 덕분에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고맙습니다. 보낼까 말까 10번도 넘게 고민했습니다.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무심히 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 민망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슴 안이 뜨거운데 눈을 감으면 그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허리를 받치던 순간 저는 명확히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여자입니다. 그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노인이 사랑을 느끼면 세상이 가볍게 보지 않을까. 내가 나를 경멸하게 되진 않을까. 그 밤 저는 오래도록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산에 갔습니다. 굳이 약속을 하지 않아도 정혜진 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색 등산복, 말끔하게 다려진 바지, 그리고 단정한 미소. 어떨 땐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고 누군가와 주기적으로 마주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존재는 제 일상 중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가끔은 나란히, 가끔은 제가 뒤에 서고, 가끔은 그가 뒤에서 지켜줬습니다. 서로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침묵마저도 편안했습니다. 하산 후 점심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는 어느 날 문득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여기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토요일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전 요리를 좀 합니다. 혼자 먹더라도 손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갈한 성격은 알고 있었지만 요리를 한다는 건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다음엔 김치 부침개 해올까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그가 건넨 따끈한 부침개를 입에 넣었을 때 입 안에 퍼진 것은 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정성, 그리고 저를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제 손에 핫팩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직 봄바람이 차갑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손등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산길 중턱에서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우비도 준비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주춤하다가 자기 점퍼의 지퍼를 여러 말 없이 저를 안쪽으로 감쌌습니다. 제 어깨와 그의 가슴이 닿았습니다. 비닐도 천도 아닌 따뜻한 살갑 같은 온기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그의 향기가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는 금세 그쳤고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몸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자꾸 가까워졌고 그가 제 손등에 닿을까 말까 하며 내미는 순간들을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나 사이엔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저는 그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떨리게. 어느 날은 산이 아닌 우리 집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체크무늬 셔츠에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고 저는 새로 산 연베이지색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라떼 한 잔씩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런데도 괜찮네요. 산이 아니어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죠? 편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손 가까이에 있던 나무 스틱을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자연스럽고 조심스러운 그 동작에 저는 괜히 물잔을 한 번 더 들었다 놓았습니다. 커피의 온기보다 그의 시선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산이 아닌 날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주중 오후에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서로 읽은 책이나 지난 뉴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차분했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웃게 되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조차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우리는 다시 그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살며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손을 그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그가 놀란 듯 살짝 눈을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이엔 이제 말보다 긴 눈맞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짧은 침묵 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의 그림자 옆에 제 그림자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도 이제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늑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은은하게 퍼진 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노란빛 조명이 벽과 바닥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마치 오래된 찻집에 들어온 듯한 포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하얀 면보를 깔고 두 사람분의 식기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평행하게 놓여 있는 모습조차 그의 성격처럼 꼼꼼했고 따뜻했습니다. 식탁 옆 주방에서는 국물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와 함께 된장과 마늘, 들깨, 향이 어우러진 찌개의 냄새가 배고픔보다 마음부터 먼저 자극했습니다. 금방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말없이도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긴 혼자살이 익숙한 남자의 등에선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 익숙하고 성실한 리듬이 느껴졌고 그 모든 동작이 차분하면서도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그의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물을 썰 때 손목을 살짝 꺾는 각도, 한 모금 국물을 떠서 조심히 입에 넣는 동작, 그리고 중간중간 저를 바라보며 지어 보이던 그 엷은 웃음까지, 그 모든 것이 따뜻하고 너무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된장찌개는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고 두부와 호박이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고등어 조림을 조심스럽게 제 접시에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시 많으니 조심해서 드세요. 등 쪽부터 드시면 편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랜 세월 혼자 밥을 먹으며 누군가 챙기고 싶어 했을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혼자 드시면서도 이렇게 잘 챙겨 드셨나 봐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예. 손 놓으면 더 외로워져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젓가락을 놓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식탁 위엔 음식보다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찌개에 들어간 애호박을 보며 옛날 시골 외갓집 된장 이야기로 웃음을 터뜨렸고 고등어 뼈를 빼다 말고 서로 동시에 손이 닿아 당황한 순간엔 괜히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는 직접 끓인 매실차를 내왔습니다. 식후엔 이게 좋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잔에도 정성껏 따랐습니다. 그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으로 퍼져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제가 정말 여기에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일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불빛은 더욱 은은해졌고 음악은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커피잔을 제 앞에 건넸고 그 따뜻한 잔을 받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망설임과 설렘이 함께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짝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그 손의 무게가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가 내 숨결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볼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숨결이 귀에 닿는 순간 이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뺨을 어루만졌고 그 손끝이 이마에서부터 뺨 그리고 턱선까지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엔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제 입술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무르익은 과일처럼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서두름 없는 입술이 천천히 열릴 때 그의 손이 제 허리로 이동했고 그 부드러운 감촉이 살결 위로 스며들며 제 몸에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숨결이 깊어졌고 그의 입술은 녹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 중에 그의 셔츠 앞자락을 잡았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는 더욱 조심스레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불이 희미하게 켜진 방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느렸고 그 안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향한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줬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향한 그의 손길은 천천히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마치 제가 도망갈까 두려운 듯 혹은 이 감정을 망치지 않으려는 듯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는 자신의 볼을 제 머리카락에 살며시 붙였습니다. 그 따뜻한 살결이 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떨림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뺨을 쓸었습니다. 그 손끝이 이마에서부터 뺨 그리고 턱선까지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봤고 그 안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을 감는 대신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이 조용히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입맞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듯 한 겹 한 겹 감정을 벗기듯 그는 제 입술 위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숨결이 부딪히고 입술이 열리자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단추가 하나 둘 풀리고 옷깃 사이로 손이 스며들 때 저는 그를 밀지도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긴장을 풀고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손끝이 쇄골을 지나 봉긋한 곡선 위를 지날 때 그곳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음을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마음의 끝점을 살짝 쓸었을 때 제 입에서는 짧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소리 하나로도 그는 제가 허락하고 있다는 걸 느낀 듯 입술이 목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숨결이 부드럽게 봉우리를 휘돌며 살결에 파문을 만들었고 그 파문은 허벅지 안쪽까지 번져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배 위에 머물다가 허리 아래로 천천히 내려올 때 저는 무릎을 모으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스치자 그 억눌린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어졌습니다. 젖은 중심을 감싼 속옷이 이미 그를 반기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매우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가 단단히 부풀어 오른 중심을 제 허벅지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으려 할 때 저는 눈을 감고 내 안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오는 그 순간 제 안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깊이 들어왔다가 다시 천천히 빠져나가고 다시 부드럽게 파고드는 그 리듬이 마치 오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몸이 나누는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제 입끝에서 터져 나왔고 그는 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느낌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과 몸이 부딪힐수록 제 안의 벽은 허물어졌고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다시 숨을 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 그의 손끝, 그의 천천한 리듬 속에는 수십 마디의 말보다 더 진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니, 이 나이라서 더 깊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어도 괜찮겠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없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니, 이 나이라서 더 깊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먼저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섰고 잠시 뒤 주방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에 저도 이불을 걷고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벌거벗은 어깨 위에 걸친 얇은 가운이 가볍게 흔들렸고 부엌 안으로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이 집의 온기를 다시 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라이팬을 기울여 계란 프라이를 굽고 있었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가장자리가 노릇했고 그는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오늘은 제가 차릴게요. 식탁 위에는 미리 토스트한 식빵, 잘게 썬 과일, 그리고 간 내린 커피가 차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제 잔에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당신 블랙으로 마시셨죠?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소한 기억 하나가 사랑이라는 걸 제일 먼저 증명해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은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눈을 마주쳤고 짧은 눈인사 하나로 밤의 따뜻함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건네는 토스트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베어물며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아침을 함께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미소가 맴돌았고 계란 프라이에 후추를 톡톡 뿌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식사 매일 해도 괜찮겠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우리는 오늘 날씨가 좋대요. 점심엔 시장 구경 갈까요? 같은 소소한 말들을 나누었고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이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 햇살에 반짝이는 풀잎들, 그 모든 게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햇살 속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게 깨어납니다.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면 꽃집 사이를 걸었고, 비가 오면 우산 하나를 나눠 썼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고, 겨울이면 장갑 낀 손을 꼭 잡고 걷기도 했습니다. 산책길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따금씩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처음과 다르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저는 그런 순간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배낭을 메고 등산을 갔습니다. 처음 함께 올랐던 금정산도 다시 찾았고, 멀리 밀양의 산과 양산의 능선도 걸었습니다. 오르막이 힘들 땐 서로 등을 밀어주고, 내리막에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흐를 때조차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해 온 삶은 달걀과 고구마를 산 중턱 바위에 앉아 나누며 우리는 그렇게 매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계란을 까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제 손에 물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마음의 골을 메우는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가 있다는 사실에 미소 지었고, 그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오늘도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엔 진심이 가득했고,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마지막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왔지만 오히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이해했고, 상처를 안아줄 줄 알았으며, 그 어떤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의 무게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다고.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지금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의 황혼에도 따뜻한 순간이 있었는지요? 함께 걷던 그 골목,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손길, 혹시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릇 황혼은 늘 당신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용기 내어 구독자분의 황혼 로맨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황혼, 우리 함께 써 내려가요.